상강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환자를 씻겨드리면서 이제 피부 상태를 꼭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욕창 문제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욕창이 생기면 이게 욕창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치매 자체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, 사망하는 많지 않지만 이 욕창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 욕창에 의한 폐혈증 같은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욕창 생기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욕창을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요. 욕창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조직 괴사로 인한 궤양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썩는 거죠, 피부가. 이것은 이제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. 주로 이제 뼈 돌출 부위,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는데, 이 노인분들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뼈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더 잘 생겨요. 그래서 엉치뼈, 넓적다리뼈, 큰 돌기 주변, 그 다음에 궁둥뼈 결절들, 그 다음에 무릎뼈, 그 다음에 발꿈치, 누워 계신 분들 똑바로 누워 계신 발꿈치, 그 다음에 정강뼈 부위들이 잘 생겨요. 그래서 이 욕창은 압력이 오래 지속될수록, 높을수록, 그 다음에 마찰이 일어날수록, 습기가 있을수록 더 잘 생겨요. 그래서 이 피부가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되어야 되거든요. 건조한 건 아니고 축축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압력, 마찰, 습기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. 특히 이제 노인들이 이게 잘 생기는 이유가 피하지방층이 얇아요. 그래서 뼈가 더 잘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압력이 더 잘 받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잘 생길 수 있고요.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금방 악화가 돼요. 그리고 욕창은 이제 처음에 이제 국소적 감염, 봉화직염, 골수염, 폐혈증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이 폐혈증이 60%의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혈관을 타고 이제 균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. 그래서 욕창이 그래서 무섭거든요. 그래서 피부 상태를 항상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예방, 그 다음에 조기 발견,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, 활동 시간을 증가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한 자세에 계속 안 앉아 있도록. 만약에 누워 계시는 분일 때는 잦은 자세를 변경시켜 주셔야 돼요.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변경시켜 드려야 되나. 그래야만 이 압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. 침구나 의료에 주름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 이유는 뭐냐면, 이렇게 누워있거나 계속 앉아있을 때 침구가 이렇게 의료가 접혀 있으면 그곳이 이제 접힌 부분에 압력이 또 가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빳빳하게 펴주셔야 되고요. 물침대나 욕창 예방 방석 같은 거 있어요.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. 또 실금 같은 거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, 이 실금이 이제 묻어있는 상태,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죠. 이것들이 있으면 만약에 욕창까지 같이 되면 이제 염증이 더 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금 있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. 염증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야 회복도 빠르거든요.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욕창 발생 시에는 반드시 의료진한테 알려드려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일상생활 이제 돕기 중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옷 입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옷을 어떻게 차려입어야 되나 보는 건데요. 원칙은 때와 계절에 맞는 옷을 입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때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밤에 잘 때 되면 잠옷을 입는구나. 일어나면 일상복을 입으니까 이제 낮 생활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, 그 다음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. 그래서 봄에는 이 옷, 추울 때는 이 옷, 여름에 더울 때는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상자 심해진 분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막 껴입고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신랑이
할 때 막 그분들을 실랑하지 말고 이분들의 손에 안 닿게 치워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은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제공해 드리고 나머지를 치워두면 그것만 딱 입을 수 있게 해드리면 되거든요.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. 몸에 꼭 끼는 옷, 피부에 자극이 적은 옷을 주셔야 돼요. 근데 몸에 꼭 끼지 않는 옷이 끼면 이분들 입고 벗기가 불편하거든요. 안 되고요. 그리고 자극이 적은 옷, 그리고 흡수력이 좋은 옷들을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세탁이 용이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실금하거나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빨고 말리고 그다음 또 입혀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탁이 용이한 옷, 그리고 다루기 편한 옷을 주로 드립니다. 그래서 주로 면제품 옷을 많이 입혀요. 그리고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해요. 이 이유는 뭐냐면 색깔이 요란하면 이분들이 이제 혼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색깔이 요란하지 않은 옷을 드리고요. 장식이 없는 옷을, 이분들이 이게 장식 같은 거 이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해 드리면 되고요. 그래서 이분들이 옷을 입을 때는 되도록이면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요.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. 옷 입을 때. 특히 바지, 아래 옷 입을 때 입으시다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앉아서 입게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양말 같은 거 신게 되시면 미끄럼 방지된 양말 있어요.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뭐 덧댄 거, 그런 것을 해주시면 되고, 더신 같은 것도 역시 미끄럼 방지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해드리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신발을 선택할 때는 신발도 신고 벗기 편리한 신발,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. 이분들을 이제 옷 입는 걸 도와드리는 것은 보면 옷 입을 때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대상자 혼자 스스로 이제 차곡차곡 꺼내 입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순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아무렇게나 입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입어요. 근데 이분들 또 그걸 꾸역꾸역 끼어 입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옷 입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드리면 순서대로 입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좋고요. 되도록이면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우리가 도움을 주셔서 하지만 최소한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. 대장사 스스로가 도움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, 그러니까 팔을 뻗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팔을 뻗는 것까지도 이분들이 도와주는 거,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옷 입기를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여밈이 잘 안 되는지,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입는 건 되는데 벗는 게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 보셔야 되고, 아까 이제 편한 옷을 제공한다 해서 볼 때 이제 단추, 벨트, 끈, 지퍼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사용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지퍼 같은 거, 작은 지퍼는 어렵고요. 큰 지퍼 같은 건 좀 가능하긴 한데, 그것도 이제 지퍼도 이제 작은 손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요. 되도록 이제 벨크로 이제 찍찍이 편하게 찍찍, 그다음에 똑딱 단추나 고무줄로 된 옷을 제공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앞뒤를 구분해서 입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앞뒤 구분이 없이 입을 수 있는 티셔츠나 앞뒤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. 옷을 입는 것을 이제 거부할 때가 있어요. 그렇다고 이제 안 입힐 수도 없잖아요. 이거 입으셔야 돼요. 이렇게 다투시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되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내 옷 아니라고, 내 거 아니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한테는 그 전에 이제 익숙한 옷이 있어요. 주로 좋아하시는 옷들을 제공하시거나 이제 옷에 이름을 써두어요. 그래서 이거 김영숙님 거 이름 써 있잖아요. 김영숙님 거 맞아요.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. 이름표를 그러니까 안에 부착되어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협조하기 용이한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옷 갈아입혀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외출 전후를 이용한다든가처럼 이제 협조하기 편한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
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돕기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운동 돕기예요. 이제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?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에 특히 이게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요. 치매 대상자의 규칙적인 운동은 대상자를 보다 안정적이게 하고,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감을 준대요. 그리고 운동 기능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해준대요.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고요. 치매가 진행되면서 근육이 더 이제 굳어져서 관절 움직임이 더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또 이런 움직임이 더 둔화되니까 더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관절 같은 게 굳어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움직일 수 있는 거. 그리고 운동은 체력 유지, 움직일수록,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체력이 더 떨어지거든요. 움직일 수 있으면 되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, 체력 유지를 위하고, 그 다음에 숙면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낮 동안에 어느 정도 움직여 주셔야 밤에 이분들 불면증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 중에 불면 때문에,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안 주무시고 막 돌아다니는 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. 낮 동안에 활동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밤에 주무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숙면, 그 다음에 소화 잘 안 되시거나 그런 것들 있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움직임 해주면 움직임 때문에 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운동은 체력 유지, 숙면, 위장 운동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이 운동을 우리가 도울 때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. 현재의 운동 기능을 이제 평가를 먼저 해야 돼요. 이분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지, 그 다음에 운동에 지장해 주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지장해 주는 원인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신체 상태예요. 그러니까 다리 쓰는 게 불편하신지, 아니면 걷는 게 힘드신지,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, 그리고 질병 같은 게 있는지, 그러니까 뭐 심장 질환 같은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급격한 움직임 같은 거나 날씨 같은 거 고려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.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특히 이제 고혈압, 심장병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의료인들한테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가벼운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는 먼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이 팔다리 운동부터 해요.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고 다리 같은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시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늘리는 게 좋고요. 운동 도중에 이제 물때가 발생하면 어디가 이제 힘들어 한다거나 아파하거나 그럴 때는 의료진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서 알려주셔야 되고요. 이게 돕는 거는 어떻게 돕는 거냐면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흥겨운 음악 틀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춤추시는 거 있잖아요.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게 좋고, 아니면 조용하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산책하는 게 좋고,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한 자세로 있는 건 좋지는 않지만, 이렇게 밭일이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다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. 관리 같은 거. 그런 거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. 그러니까 어떠한 운동이 좋아하시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. 일반적으로는 산책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. 왜냐하면 전신을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.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.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밖에 외출할 수 있는 분이면 다행인데, 앉아있거나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,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,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,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걷는 게 제일 좋고, 걷는 게 안 되면 최대한 서는 거. 앉아있는 분이 설 수 있는 거. 잠깐 서는 것도 이제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잠깐 서는 거. 그것도 안 되면 누워 지내는 분들이라도 잠깐 앉을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런 돌봄을 제공할 때에 안전과 사고를 이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안전을 제공하고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. 치매 대상자가 이제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도 생기는 이유는
이분들이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파악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그전에는 이분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이 하려다가 사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도요. 왜냐하면 이제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. 그래서 또 이거 해놓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.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가, 도와줘야 되는가. 이제 먼저 방의 위치를 보면, 먼저는 위생, 그 다음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위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되도록 1층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1층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화장실 가까운 거. 왜냐면 화장실 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많다고 그랬잖아요. 또 아니면 찾다가 실수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화장실 가까운 곳. 그 다음에 만약에 1층이 아니거나 이제 계단이 있는 곳을 사용해야 되는 집인 경우 있어요. 그럴 때는 계단 앞에다 안전문 꼭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. 이 방은 보호자나 조력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보호자가 같이 주무시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주무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꼭 방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곳에, 잘 보이는 곳에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출입구나 난간 같은 곳은 이제 저녁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야광 테이프들을 붙여주시는 거.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 같은 거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. 그리고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안으로 넣어놓는 게 좋아요. 그럼 약이라든가 그냥 먹었는데 또 잊어먹고 또 드실 수 있으니까 약이라든가 라이터 같은 거 불 켜고 화재 산거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단추 같은 거 작은 거 입에 넣을 수 있거든요. 네, 작은 거. 그 다음에 다리미, 이거 화재 위험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.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것도 사용할 때만 꺼낼 수 있도록 안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.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 같은 거, 날카로운 물건 같은 거 다 치워주셔야 되고요. 이런 물건들은 또 사용을 또 해야만 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안으로 넣으시고 안전장치, 잠금장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창문에 큰 그림 같은 걸 붙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창문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부딪히거나 다치시는 경우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창문이구나라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 같은 걸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창문은 잘 닫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방문은 안에서 잠글 수 없도록. 왜냐면 안에서 잠갔다가 못 열을 수가 있어요. 그다음 안에서 잠글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. 혹시 요즘 같은 문들은 또 안에서 잠기도록 바깥에서도 이렇게 동전이나 이렇게 모르게 뚝 누르면 가볍게 열 수 있는 거 있어요. 열쇠가 없더라도 그런 장치가 있는 문고리를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되고요.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기 코드. 네, 양탄자 같은 것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. 걸려서요. 근데 깔개 같은 거는 모두 치우셔야 되고요. 만약에 침대를 사용할 때에는 침대는 벽 쪽에 붙이셔야 되고요. 주무실 때 아래에 담요 같은 거, 두꺼운 요 같은 걸 꼭 깔아주셔서 혹시 떨어져서 다칠 경우를 고려하셔야 돼요.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하실 때는 아래 깔았던 요는 반드시 치우셔야 돼요.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문턱은 되도록 없애는 게 좋아요. 그 문턱도 별거 아닌 정말 낮은 것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문턱은 되도록 없애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방 외에 또 사고가 잘 발생하는 게 화장실이에요. 욕실. 네, 화장실은 특히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턱이 다른 데보다 높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낮추는 게 좋고요.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지만 최대한 낮추는 게 좋고요.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균형을
밀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 좋고,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꼭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. 요즘에 보면 이게 미끄럼 방지 타일, 그러니까 붙이는 스티커 말고도 타일 자체가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 있는 타일도 있어요.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와 있는 타일 같은 거 요즘에 노인분들 같이 사시는 집에 이렇게 설치하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런 타일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온수의 온도를 이제 낮게 조절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보일러 설정해서 보면 뭐 40도, 60도, 70도 이렇게 온수 온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낮은 온도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온수 수도꼭지를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해요. 그러니까 빨간색 진하게. 그래서 아,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. 특히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 세제들이에요. 세제. 그러니까 욕실 청소하거나 하는 것들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. 우리가 이제 샤워 용품 같은 것들도 바구니 같은 거에 따로 딱 보관하셔서 씻을 때만 갖고 들어가고 안 씻을 때는 한 곳에 치워두실 수 있도록. 그래서 볼립으로 들어갔다가 이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, 네, 이것들을 잘 장에 넣거나 잠금 장치 꼭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장소가 부엌이에요. 부엌에는 정말 이제 깨지고 쉬운 많은 것들이 있고 날카로운 물건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에 넣고 잠금 장치를 하고, 그 다음에 가열 기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근데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식사해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갈수록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켜놓은 걸 잊어버리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분들 그 타이머 요즘 되어 있는 거 있어요.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거, 10분 이렇게 5분 이렇게 해서 꺼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자동 차단기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외출하실 때 이제 이분들이 혼자 가스레인지 사용하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바깥에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. 아예 잠금 장치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, 가스밸브에 손을 못 대도록 바깥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. 요즘에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인덕션을 사용했던 분이시면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인덕션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인덕션은 화재의 위험성은 없지만 화상의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불꽃이 보이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게 불꽃이 보이지 않아요. 인지하기가 힘들 수 있고요. 이게 인덕션을 끄고 난 다음에 식히는 단계까지 이제 열기가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집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인덕션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은 바꾸시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권장하지는 않고요. 또 이런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이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. 혹시 이제 인덕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, 사용하시게 된다 그럴 때는 과열 방지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. 과열 방지 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인덕션은 이제 그렇게 눌러도 그러니까 안 켜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뭐 건드려도 이게 안 켜지게 하는 안전장치 있는 거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타이머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이제 자석 같은 거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 많이 부착되어 있잖아요. 이거 치우시는 게 좋아요. 근데 과일이나 채소 모양 아니어도 자석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게 상쾌잖아요. 그러면 이게 우리 신체에 들어가면 장기를 녹여요. 그래서 굉장히 천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자석 같은 거는 치우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집 안에 안 두는 게 좋아요. 바로바로 버리시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깥으로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입에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돌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